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최초에 실행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여기 눌러가지고 모두 부분에 보면 파워포인트니까 P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MS 오피스 쪽에 묶음으로 있든가 거기에서 일단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자, 맨 첫 화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 상태에서 밑에 작업 표시줄에 일단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워포인트가 나오니까,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일단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나오는데,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 시간 얘를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게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찾아 들어가서 실행시키는 건 조금 불편해요. 그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실행시켜야 돼요. 한 번 실행시킨 상태에서 실행되면 밑에 나타나니까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번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은 항상 별거 없죠. 그냥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그냥 새 프레젠테이션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작업 화면이죠. 뭐 엑셀이랑 크게 차이 없죠. 위쪽에 메뉴가 나오고 밑에 엑셀에서는 뭐 격자식으로 셀들이 쭉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화면, 빈 화면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하고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 템플릿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참 애매해요. 뭘 배워야 되느냐? 포인트라는 게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게 프레젠테이션이고 굉장히 오래됐죠. 얼마나 기능적으로 많이 변했겠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엑셀을 하면서 사용했던 메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건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MS 오피스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 액세스, 그 다음에 워드 4개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제품 하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파워포인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발표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나 그런 어떤 책자 형태의 발표식 그 책자 형태를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책처럼 볼 수 있게도 파워포인트가 사용이 됩니다. 아주 엑셀만큼이나 실제 실업무든 어디에서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호학 쪽에 전공 쪽에서 아마 앞으로 배우면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과제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조별이든 개별이든 그 과제들을 수행하고 발표를 이렇게 많이 시킵니다. 발표를 많이 시킬 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존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뭐 아직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 시간에 원래는 엑셀만 하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조별 과제를 할 때 본인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발표 자료 만드는 쪽에서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줄 모르면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누가 만들고 어떤 부분은 누가 만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조금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서 그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기에다가 발표까지 뭐 발표는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닐 수 있죠. 나눠서 하면 조금 괜찮은데 혼자서 다 하다 보면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사람 또한 불만이 많죠.
내가 다 했는데 점수는 똑같이 나오고 조별 점수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르는 이의제기라고 할까 아니면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고학년도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뭐 그걸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인들 답답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올해부터는 이 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능이나 개념들을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ITQ 자격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나서 바로 자격 취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목적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좀 이왕 배우더라도 배우는 속도나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운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배워야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것일까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ITQ 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기능 기술들이 그 ITQ 파워포인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능들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몰랐다면 기술들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고 굉장히 단시간에 그 안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의 기능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과정을 풀어가지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응하거나 풀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한 장짜리 비어 있는 이걸 슬라이드라 그래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는 과정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요 각각 그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각각 하나하나의 한 장의 개념을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이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얘를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그림, 결국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꽃은 도형입니다. 그림이나 도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글로서만 전달하는 것은 그냥 워드면 충분하죠. 워드나 때에 따라서는 엑셀 같은 것으로도 글을 전달을 할 때는 그 포맷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돼요. 근데 글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 게 그림이죠. 그죠? 그 그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도형이죠. 그 도형을 또는 워드 아트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 자체를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내부적으로 또 도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워드 아트라고 하는데, 이 워드 아트를 또 사용해가지고 특히 표지, 항상 이런 발표할 때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내용으로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제목이라든가 그 제목도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의 형태라든가 그런 형태로서 표지 슬라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과 표지 슬라이드는 또 다른 개념이죠.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뭔가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내용 전달의 중심이라면, 제목은 말 그대로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혹은 이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간략한 그림, 그리고 발표자,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표지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슬라이드는 도형과 그림을 이용하거나 또한 뭐 하이퍼링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이 프레젠테이션 속에다가 만들어 놓고 걔를 누르면 그 사이트로 바로 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목차 슬라이드. 그래서 표지가 있고, 표지 다음에는 대개의 경우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게 차례대로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목차는 딱 누르면 그 해당하는 내용의 슬라이드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능을 우리는
아까도 봤듯이 이야기했듯이 하이플링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슬라이드는 안에 텍스트들로만 채워지고 뭐 약간의 동영상 클립을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진 어떤 슬라이드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도형과 표 기능, 표가 들어가 있는, 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 것들을 우리 표라고 하죠. 이 표라는 기능이 내용들을 정렬하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표라는 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죠?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정렬 또는 배열, 내용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약한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표 기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얘를 줄을 맞춰서 어떤 많은 내용들을 정렬을 할까? 그냥 정렬을 하자니 얘는 워드가 아니다 보니까 워드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렬은 하고 싶고, 그때 이제 응용하는 게 이 표 기능이에요. 표 기능을, 표라는 것은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격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틀이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용 넣어 놓으면 우리가 전에 엑셀에서 봤듯이 그런 표예요. 근데 그 표에서 테두리를 다 없애버리면, 보이지 않게 해버리면 결국은 내용만 남죠. 근데 그 내용이 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렬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정렬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뭐 줄 조정하고 공백 넣고 해서 조절한 게 아니라 표 기능을 가지고 그냥 표 자체가 정렬을 해주니까 표 기능을 가지고 만들고, 표에서 테두리만 없애버리면 그 내용만 남게 되니까 그 내용은 정렬된 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도 얘를 응용을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 표라는 것이 원래 그 표 기능으로서 내용을 표현하는 데도 나타내지만, 그 내용을 가지런하게 정렬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표를 만드는, 표로가 구성이 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도형과 차트. 우리 엑셀에서 4번째 과제 해봤었죠. 그런 차트들을 여기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파워포인트의 핵심이죠. 다양한 도형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도형들을 사용해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을 어떻게 도형의 형태로 아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파워포인트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짜 읽어보고, 파워포인트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실제 간호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슬라이드 작성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설명하면서 얘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만들죠. 그렇게 했을 때와 이 마스터를 이용했을 때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 표지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목차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음성, 텍스트, 이런 것들로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도형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슬라이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요 6가지 주제를 결국은 배우는 것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거와 동일한 거다 이거죠. 바로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이론적인 거 백날 해봐야 지나고 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고. 자, 일단 파워포인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슬라이드죠. 그래서 ITQ 문제랑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만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실제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이 뭘 나타내는 것이고, 2번 부분이 뭘 나타내는 것이고, 3번 부분이 뭘 나타내는 거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번호가 들어갔지, 이 번호를 만들어서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 때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1번 이 도형은 어떻게 해라. 도형 효과는 어떻게 주라. 2번 워드 아트를 삽입해서 얘를 만들어라. 어떤 속성을 가진 놈을 가지고 만들어라. 이거 설명하는 거죠. 3번 이 그림은 위치가 어디고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들어가는 것이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번호를 넣으라는 건 아니다. 일단 표지 슬라이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고 목차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것처럼 이렇게 하이플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얘를 누르면 바로 이게 독감과 감기 차이점이니까 그 해당하는 슬라이드로 바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목차 다음에는 이제 안에 내용 슬라이드죠. 첫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텍스트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봅니까 동영상도 이렇게 플레이 될 수 있는 클립이 들어가 있고 요 정도 만드는 거. 사실상은 우리가 발표 자료나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요 형태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왜? 어쨌든 텍스트로 형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정렬이 잘 되고 이런 분립 기호들 글머리거리를 기호라고 그러죠. 여러 기호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고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나 유사한 거 있으면 항상 하나 처음에 먼저 만들어 놓고 걔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그 복사할 때의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 주된 요점이 뭐냐면 이 줄 맞추는 거예요. 슬라이드 자체 안에 내용들이 줄이 맞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청중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의 그 기분이 달라져. 이 줄이 안 맞고 삐뚤삐뚤하면 되게 듣기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구성된 그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빠지죠.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 아무리 전달 잘 해봐야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발표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료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는 내용과 발표자와 듣는 사람 청중이라 그래요. 듣는 사람 간에 교감이 되지 않으면 전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달라지고.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깔끔하게 아주 체계적이면서 내용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기본 요건이 뭐냐면 줄 맞추기 그리고 이런 분립 기호들 통일시키는 여기는 다이아몬드를 했다가 밑에는 갑자기 동그라미 하고 네모 나타나고 엄청 헷갈립니다. 다른 항목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항목으로 자꾸 인식이 되니 근데 줄은 똑같고 막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거 보듯이 이제 여기 표에 표 지금 격자가 다 있죠. 그리고 표 바깥쪽에는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표 바깥쪽에 이렇게 도형으로 안 돼 있는 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도형을 보면 알겠지만 요 도형 크기나 요 도형 크기나 크기가 진짜 아주 똑같이 동일해요. 안에 속성들도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속성을 갖추게 만들까 반복적인 것이긴 하죠. 그죠? 어쨌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사이즈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그런 기법들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표 기능이 뭔가 비교하거나 요점을 정리해서 전달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테크닉이죠. 표를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이런 많이 봤죠. 우리가 엑셀 할 때 차트, 이중축 차트죠. 그죠? 이런 차트를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가 그 방법적인 거, 기법적인 거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아까 우리가 텍스트로 전달하는 거는 텍스트를 일일이 다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뭐 이해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내용들이 워낙 난해하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으면.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보듯이 도형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가고 뭐 오른쪽에는 오른쪽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전달력이 제일 좋은 게 도형이기 때문에 이런 도형들을 어떻게 만들어 넣는가. 특히 이 도형에서는 우리가 도형은 여기 삽입해 보면 여기 다 있어요. 이미지면 뭐면 여기 도형이 있죠. 근데 여기 도형이 제공되는 도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듯이 그죠? 그룹별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관련 도형, 순서도, 별 및 전수방, 설명서, 실행 단추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에 없는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열 있을 시 할 때 이렇게 생긴 도형은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거와 똑같이 생긴 도형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긴 도형이 여기 없어요. 이런 도형들을 어떻게 이 기본 도형에서 만들어낼 것이 그 테크닉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의 핵심은 그거 만들어 넣는 겁니다. 만들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모양의 그 블록이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아트라고. 여기 보면 문제풀이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이걸 하라고 돼, 사용하라고 돼 있죠. 요런 것들을 그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뭐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형 가지고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아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블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블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어떤 슬라이드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6장의 슬라이드 안에 범주에 다 들어가요. 내용이 많고 적음, 내용이 좀 다르고 적음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6개의 범주 중에 하나로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ITQ 파워포인트가 좋은 점이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것만 알면 결국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전체를 이해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즉 삽입이라는 기능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대충 우리가 봤듯이 여기 그림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아트도 있죠. 차트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야 별도의 이야기고 링크, 하이퍼링크 집어넣는 거 아까 목차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집어넣는 거 이거 다 텍스트 상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머리글과 바닥글이 있어요. 매 페이지마다 여기에 뭐 페이지 번호가 새기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다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워드 아트가 있다 했죠. 요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글자인데 특수효과가 적용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워드 아트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특수 기호들 그 다음 비디오 아까 여기 세 번째 이런 비디오 집어넣는 거 봐줘. 가만 보니까 우리가 엑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어요. 엑셀에도 삽입 기능에 보면 했던 것들 우리가 차례대로 다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삽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뭘로? 이 슬라이드 안으로.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기능 각각의 기능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요 6가지 범주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6가지 패턴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파워포인트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애매하던 것이 시작이 어디고 끝인가가 보여요. 이거를 이제 마스터하고 나면 파워포인트를 이걸 이해하고면 결국 파워포인트 다 이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막연하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내가 할 줄 알면 결국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자료를 만들더라도 이 6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혹은 몇 가지 조합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들을 6가지 슬라이드를 다 만들 줄 알면 여러분들은 다른 팀별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지면. 자, 이걸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사이즈, 페이퍼 사이즈로 해라. 이렇게 비록 이렇게 화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인물을 통해서도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어떤 발표 자료를 할 때 그 발표 자료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안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A4 사이즈로 맞춰서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슬라이드는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라. 아까도 봤듯이 문제와 세부 조건이 왼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작업을 다 해야 된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 말이 참 무서운 건데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그 모양과 똑같이
똑같진 않지만 수치적으로 뭐 얼마로 하라는 거는 반드시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에 대해서 그냥 작업하라, 출력 형태대로 작업된 거를 보고서 대략 그 모양과 유사하게는 맞춰야 돼. 그래야 감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감점 처리된 기준이 있죠.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림자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거죠. 분명히 감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외곽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넣어놨다든가, 그죠? 넣으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한 지시사항이 있고 누가 봐도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해야 된다. 슬라이드 1에는 생략,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이제 슬라이드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지금 여기 아까 잠깐 봤듯이, 자, 첫 번째 이 슬라이드는 여기 오른쪽 편에 번호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2페이지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는데 표지 슬라이드에는 넣지 마라 이거. 여기에다가 1페이지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된다. 다만 슬라이드 1은 생략한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6장의 슬라이드를 보면 잘 보세요. 요 목차 부분, 이 부분 도형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요 로고, 요거는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이 돼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요 제목만 다르지 이 모양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항상 똑같아요. 그죠? 요거 그죠? 요 번호까지. 그죠? 자, 이 기능, 이 반복되는 기능을 만약에 모른다,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매 슬라이드마다 저걸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거를 매 슬라이드마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슬라이드 개수가 한 50장 된다. 50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비생산적인 작업 방법이죠. 이런 것, 내용이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뭘로 처리하느냐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만 딱 해주면 매 이 슬라이드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죠. 반드시 어떤 부분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돼 있죠. 그죠? 다만 슬라이드 1은 마찬가지로 아까 모양이 다르죠. 안에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타이틀에 대한 도형과 뭐 그런 제목이나 이런 정도만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반복적인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도 적용시키지 말아야겠죠. 아까 우리 페이지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안 나타나게 했듯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 내용과 결국은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하는 게 우리의 작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봅시다.